1947년 오스트리아 티롤의 작은 산골 마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아놀드는 어린 시절 왜소했으며 성격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놀드의 아버지는 지역경찰서장이었고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죠. 매일 아침 밥을 먹으려면 푸시업 목표치를 채워야 했습니다. 아놀드는 형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형과 항상 경쟁 관계였습니다. 경쟁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아놀드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런 투지와 열정을 줬고 메시지를 심어줬습니다. 가끔 허리띠로 때리긴 했지만요. 아놀드는 어느 날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는 헤라클레스를 연기하는 바디빌더 레지파크였습니다. 그 순간 아놀드의 꿈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상점에서 레지파크의 잡지를 구입합니다. 거기엔 레지파크의 운동 루틴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때부터 아놀드는 잡지를 보고 집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변 소음도 없는 마을, 오직 운동에만 집중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었죠. 그렇게 아놀드는 잡지를 보고 따라한 운동만으로 유라한 몸을 만듭니다. 몸이 좋아지고 근육에 관심이 생기자 주변에 몸이 좋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오직 운동을 하며 운동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놀드는 근육에 대한 욕망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한날은 어머니가 아놀드의 방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보통은 방 안에 여자 사진으로 가득할 나이에 온통 기름칠한 남자들이 옷을 벗은 사진들 뿐이었죠. 아놀드의 머릿속에는 오직 근육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아놀드는 어떠한 보충제 없이 1년 만에 15kg을 불립니다. 주변에서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은 아놀드의 성장에 매우 놀라죠. 아놀드는 그때 당시 본인 운동 프로그램을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두컬을 한 세트하고 옆에 한 줄 긋고 또 한 세트하고 옆에 한 줄 긋고 그렇게 한 운동당 20세트씩 총 3시간을 운동했습니다. 아놀드는 처음 출전한 미스터 오스트리아 주니어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고 같은 날에 열린 주니어 전국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본 아놀드는 빨리 미국으로 가기 위해 18살에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군 복무를 마쳐야 여권이 발급됐지요. 아놀드는 군 복무 중 유럽 전체 주니어 부문 대회의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군의 출전 허가를 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아놀드의 선택은 바로 타령! 아놀드는 이 대회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들고 부대에 복귀하죠. 이 사건으로 아놀드는 영창에 갔고 타령까지 해서 우승을 했다는 소문이 부대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사실에 감명을 받은 간부들은 아놀드의 보직을 취사병으로 변경했고 원하는 만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놀드는 제대 이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왔을 때 아놀드는 느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왔구나. 아놀드는 출전한 미국 첫 대회에서 프랭크 제인에게 패배를 하고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아놀드는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프랭크 제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렇게 둘은 전설의 골드짐에서 훈련을 시작하죠. 아놀드는 이때부터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몸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 보디빌딩 대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무려 7차례나 우승을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놀드는 말합니다.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형이 의기소침하게 자랐고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종종 아버지는 새벽 3시에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를 때렸다고도 말했죠. 이때 아놀드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떠난 지 1년 만에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놀드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아리였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종아리만큼은 근육이 늘지 않아 종아리가 작아 보였습니다. 아놀드는 종아리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데 모든 자신의 바지들을 전부 잘라 반바지로 만듭니다. 종아리를 자주 노출하여 자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기 아놀드는 책을 팔고 TV쇼에 출연하는 등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그렇게 최정상에 오른 아놀드는 올림피아를 떠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배우라는 직업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런 아놀드가 영화배우를 꿈꾼 것은 그의 우상 레그파크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레그파크는 헤라클레스를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했고 아놀드 역시 그러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고 또 다른 헤라클레스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헤라클레스는 망했지만 아놀드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1930년대에 쓰여진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코난 더 바바리안. 여기서 인간을 초월한 괴력의 주인공을 연기합니다. 이번에도 어눌한 발음이 문제가 되었죠. 아놀드의 이미지가 워낙 야만 용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감독은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장면은 대사 없이 과장된 표정으로 이를 연기했습니다. 촬영 때 아놀드의 엄청난 근육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등 뒤에 칼을 뽑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육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 칼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술 동작을 할 때는 팔 근육 때문에 방해가 되었죠. 아놀드는 처음으로 감독에게 근육을 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4배를 걷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비로소 아놀드는 영화배우로서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죠. 그리고 아놀드는 운명과도 같은 영화를 만납니다. 그건 바로 터미네이터. 핵전쟁으로 세상은 잿더미가 되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미래. 얼마 남지 않는 인간들을 이끌고 거세게 맞서는 한 지도자 인간으로 인해 기계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기계들은 이 지도자 인간의 탄생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인조인간을 과거로 보내 그의 어머니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여기서 과거로 간 인조인간을 연기한 것이 바로 아놀드입니다. 이때에도 아놀드는 영어가 어눌했고 적절한 캐릭터 설정으로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듭니다.
우락부락한 몸으로 한마디 대사 없이 무표정으로 다가온 모습이 인조인간 병기라는 설정에 딱이었죠. 터미네이터는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했고 아놀드에게는 온갖 러브콜이 밀려들었습니다. 주로 비슷비슷한 역할들이 많이 들어왔고 캐릭터가 굳어진다며 주변에서 말렸지만 아놀드는 오히려 자신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이 캐릭터성을 밀고 나갑니다. 이후 여러 영화에서 근육질의 총을 든 배역들을 이어갑니다. 이 시기 대표 영화로는 특수부대원을 연기한 코만도, 무뚝뚝한 소련 경찰 역할을 맡은 레드히트가 있습니다. 아놀드는 어눌한 영어로 인해 늘 대사량이 적었고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그는 오히려 자기만의 무기로 갖고 나갔습니다. 말이 없다가도 강렬한 한 문장으로 큰 인상을 줬죠.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아월비백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놀드의 활약이 엄청났던 SF 영화 중 대박이 난 프레데터가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투명 외계인들에게 특수부대원들이 당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꽤나 긴장감이 넘쳤고 아놀드는 주연을 맡아 특유의 강렬한 한 문장을 던지며 활약했습니다. 이 프레데터라는 영화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레데터 슈트를 입고 연기하던 배우는 액션스타로 이름을 날리던 장클로드 반담이었습니다. 장클로드 반담은 아놀드와 결투를 벌이는 역할이라는 것만 알고 멋진 액션씬을 기대했던 그는 얼굴 한번 안 나오는 역할이라는 걸 깨닫자 초창기의 역할을 그만두었죠. 이 영화는 제작비의 6배 가까이 벌어들이며 대흥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놀드는 여러 영화에서 활약하다 7년 만에 나온 후속작 터미네이터2로 돌아옵니다.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은 없다는 징크스를 깨고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영화사 역사를 쓴 작품이죠. 아놀드는 1편에서 주인공 일행을 없애려고 악역을 맡았던 것과는 다르게 2편에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군으로 등장했습니다. 무명 배우였던 1편 때와는 달리 현재 아놀드는 배우로서 최정상의 위치였죠. 엄청나게 뛴 출연료와 전용기까지 한대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전용기의 가격은 감독이 받았던 급여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죠. 아놀드는 7년간의 배우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역시 성장했습니다. 1편에서 없다시피 했던 대사가 2편에서는 무려 10배가 늘어난 대사량을 소화했죠. 대사량이 10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감독은 이 모습이 오히려 너무나도 로봇 같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아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악재와 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 아놀드는 생각합니다. 내가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 가서 주지사가 되면 어떨까? 방법은 전혀 몰랐지만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놀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놀드는 아내에게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주지사에 출마할 거라고. 아내는 화를 내며 강렬히 반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조카였습니다. 당연히 그럴만도 했지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사생활도 없고 위험하다고. 아놀드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아내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허락과 동시에 아놀드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람들과 교감해야 한다고. 아내는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놀드를 지켜본 바 아놀드는 사람들과 있을 때 뭐든 더 잘한다는 것을. 그렇게 아놀드는 아내의 조언대로 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했습니다. 톡톡 튀는 입담과 재밌는 대사로 유세를 펼치며 군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놀드는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지사를 저 같은 외부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놀드는 캘리포니아 유력 후보들과 정치 역사상 가장 핫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놀드는 운동에서 배운 걸 접목시켜 어떻게 하면 상대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질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놀드는 농담을 섞어가며 화려한 입담으로 상대 후보들의 멘탈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놀드는 당당히 당선됩니다. 아놀드는 말합니다.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시민권을 받았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순간이 생생하지만 당선된 이 순간이 차원이 달랐을 정도로 너무 벅찼다고. 그렇게 8년간의 정치 생활을 끝낸 뒤 영화계로 복귀합니다. 복귀작은 라스트 스탠드라는 액션 영화였습니다. 시골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 역할로 출연해 66살의 나이에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합류해 반가운 얼굴을 내비쳤고 이른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세계적인 보디빌딩 대회를 만들었고 1989년 첫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로 여겨지며 다양한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보디빌딩 선수들이 매년 출전합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아놀드. 나이는 속이지 못했는지 몇 년 전에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죠. 성공적인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은 아임백이었다고 합니다. 아놀드의 삶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용기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발전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